네, 4인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ETF를 알아볼 텐데요. KB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이수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개천절 연휴, 긴 연휴 지나고 나니까 좀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갑자기 좀 뭔가 좀 충격이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반등하지만 ETF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8월 말 기준으로 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4.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추석 연휴 직전에는 2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휴 직후였던 어제는 3조 원대까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9%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있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의 수익률 상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인버스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팔라듐 그리고 미국 장기채에 역방향 투자하는 상품들의 성과가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이라는 거 별로 이렇게 시장이 썩 건강치 못하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였고 ETF 시장의 전체 순자산 규모도 사실 지난달에 109조 원대까지 찍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107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순자산 상위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품들도 대부분 이제 파킹형이나 만기 채권형이나 이런 대형 채권형 ETF들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채권형들의 어떤 순자산 증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힘을 못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주도주도 안 보이고 소위 말하는 테마주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박스권 장세에 어제는 상당한 충격까지 왔고 이러다 보니까 길 잃은 자금들이 이제 ETF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1개월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저가 매수라든지 조정 시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니즈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반면에는 이제 CD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금을 여유 있게 좀 파킹하고 싶은 그런 상품 니즈가 반영되면서 코덱스의 CD 금리 액티브나 타이거의 CD 금리 투자 요 상품으로 지금 1,200억 원 가까운 개인 순매수가 최근 1개월 동안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이제 지표 금리이기 때문에 CD 91일물 금리 현재 지금 3.8% 전후 수준 나타내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파킹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CD라는 게 사실 거의 무위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때는 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고금리에다가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인기가 높아졌다고요. 예금처럼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몇 달째 제가 조금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 자체에 만기 연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하시는 시점부터 이 상품은 언제 만기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구나, 또는 월분배나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만기까지 꼭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고금리의 어떤 메리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 금리가 빠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도 매도를 통해서 자본 차익까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채권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그 만기 매칭형 상품들 리스트 현황을 잠깐 보여주시면 상품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23-11, 24-10 요게 이제 2024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2025년 11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제 그런 이런 표시군요. 표시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상장된 상품들이다 보니까 잔여 만기가 이제 2개월에서 1년,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30년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품들,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20여 개가 넘는 만기 매칭형 ETF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도 대부분 잔여 기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만기까지 보유 시 YTN 기준으로 4%대 후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액티브라는 게 붙은 건 왜 그렇습니까?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ETF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저희가 이제 0.9라는 상관계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법상 요게 이제 조금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0.7까지 이 상관계수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수를 100%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액티브하게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률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액티브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채권에도 그런 게 있네요. 네, 붙어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외국인 기관을 중심으로 2차 전지주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10일에 상장한 2차 전지주 하락에 배팅하는 ETF. 여기에 또 개인들의 자금이 몰렸다고요. 네, 사실 이제 지난 9월 12일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탑10 정방향과 인버스 상품 두 개의 상품을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연초 이후부터 좀 꾸준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격적인 부담 그런 분들의 어떤 상품 수요가 있기도 하셨고 사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과는 별개로 주가라는 거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양방향 트레이딩 기회를 좀 편리하게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드리기 위해서 정방향과 인버스 상품을 동시에 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시장의 중국 기업들의 어떤 줄이 빨라졌고 어떤 이제 매크로 모멘텀 자체도 뭐 ESG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의 어떤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 투자 심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익률은 인버스 상품들이 조금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나 개인 순매수나 이런 것들도 좀 인버스 상품들 위주로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가 등락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2차 전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만이 있으시지만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인버스를 같이 보유를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해치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8%를 넘어서서 이게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미국 장기 채권 ETF 이게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평가 손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의 성과가 뭐 마이너스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이미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좀 장기채 ETF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꾸준히 개인 순매수도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는 사실 경기가 워낙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이번에도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년 6월까지 현 수준에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그렇죠.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기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가격 메리트도 있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상품의 속성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 도대체 언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당장 뭐 손실을 확정 지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그럴 수는 필요는 전혀 없고, 없죠, 지금. 네,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시장에는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해도 수익이 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국채 선물 인버스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수익률 연초 이후에 30%에서 20% 가까운 금리가 계속 성과를 올랐으니까.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기준금리가 빠진다라는 걸 고려하셔서 나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환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국내 장기채 선물, 장기국채 ETF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만기 매칭형이나 파킹형 상품들 같이 좀 투자를 해보시면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장기채 ETF 저렇게 연초 후 성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데 네. 그렇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속이 타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아주 지배적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 시장도 충격을 받고 채권 시장도 어제 아주 요동이 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ETF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 장기간의 높은 금리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 하나가 자산 시장의 어떤 가격 흐름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자본 조달 리스크에 기업 입장에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생산 비용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계 기업을 늘릴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부담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충격은 사실 이게 조금씩 이연될 것일 뿐이지 지금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해서 사실 마냥 안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여러 가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어떤 기업이 성장을 지속해 왔던 그런 기업들, 위기 상황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쏠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연말 이후부터는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인 점은 올해 연말 11월 이후부터는 기업들의 개별 실적도 굉장히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홀리데이 소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5% 정도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시장이 좋은 부분을 저는 이제 완전히 향유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하는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연말 시장을 나실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TF 사업팀에 뭐 혹시 고객들 직접 문의 같은 거 오고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저희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주로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개별 상품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이 요 상품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IT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상품들 위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고, 사실 뭐 저희는 상품을 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문의 전화는 보통은 판매사로 이제 문의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상품들 이슈만 응대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사실 증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ETF에서 인버스 ETF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대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보통의 인버스 상품들은 저희가 주식의 반대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역방향의 수익을 낸다? 그게 사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합성 방식을 통해서 인버스 수익을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합성이라는 방식이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맺어서 저희는 그 인버스 실물 자산의 반대 방향의 포지션의 수익률을 따라가게끔 상품을 실제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수익률만 가지고 오는 그런 스왑 계약을 의미하고요. 실제 어떤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선물에 따른 매도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운용 전략은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서 실행을 주로 하는데, 요게 이제 단순히 공매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별 선물에 따른 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뭐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또 다른 반대 해치 수단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KB자산운용 ETF 사업팀의 이수진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